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라고요? 그럴 리가. 오늘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 새벽 5시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것은 한복순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에 쌓인 김치통들이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매일 이 시간이면 집을 나서 동네 장터로 향했습니다. 밤새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팔아 하루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골목길을 걸으며 복수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 복순 할머니 벌써 나가시네. 오늘도 김치 장사하러 가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우리 지민이 먹여 살려야죠. 복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소박한 행복이 있는 삶이었거든요. 동네 장터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복수는 이 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았고 아직 분주하지 않은 거리는 평화로웠죠. 가끔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복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지민의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더욱 그랬죠. 장터 가는 길에 복수는 문득 지민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민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떨림과 두려움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지만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었죠.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며 잠 못 이룬 밤들, 아플 때마다 병원을 오가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간호사인 손녀 지민이 부랴부랴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33세의 지민은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할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복순에게는 혈육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죠. 지민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순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손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지민은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의젓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를 찾아 떼를 쓰는 일도 없었고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하며 일찍 철든 아이였죠.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서를 가져올 때면 복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란에 할머니라고 적어야 하는 지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하지만 지민은 언제나 밝게 웃으며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아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상할 수도 있어요. 지민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손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른이 된 지민이 여전히 할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병원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할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지민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지민아. 할머니가 언제부터 김치 담갔는데 이 정도로 상하겠니? 50년 넘게 담가온 솜씨인데. 복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김치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배추 고르는 것부터 양념 배합까지 모든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정성이 맛의 비결이었죠. 특히 고춧가루는 직접 고른 고추를 말려서 빻은 것을 사용했고 젓갈도 믿을 만한 곳에서만 구입했습니다. 지민은 급히 가방을 챙기며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민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었죠. 부모의 빈자리를 온몸으로 메워준 할머니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소풍을 갈 때도, 학부모 상담을 할 때도 할머니는 언제나 지민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상견례예요. 너무 걱정 말고 그냥 편하게 오세요. 지민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상견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거든요. 지민의 출생에 얽힌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30여 년 동안 복순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애써 밝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시집가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할머니가 정말 기쁘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 소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 묵은 비밀이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지켜온 진실, 지민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던 그 비밀 말입니다. 지민의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왜 복순이 지민을 키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죠. 지민이 출근길에 나서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복순은 창가에 앉아 멀어져 가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간호사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지민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내 새끼, 부모 없이 자라느라 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밥 한 끼 더 먹이는 것뿐이었는데. 복순의 마음속 독백이 깊어졌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에서 복순은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민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집에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손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상견례에서 만날 예비시댁 식구들이 지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걱정이었죠. 부모 없는 아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부모들은 상대방의 집안 배경을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터에 도착한 복수는 평소 자리에 김치통들을 진열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벌써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 오늘도 김치 가져오셨네요. 우리 집 김치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단골 손님들 덕분에 복수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겠어요. 어젯밤에 새로 담근 거예요. 맛보세요. 복수는 작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조금 떠서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비법이 뭐예요? 손님들의 이런 반응이 복순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냥 정성이지 뭐. 정성스럽게 담그면 맛없을 수가 없어요. 좋은 재료 쓰고 마음을 담아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복순의 대답에는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지민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 정성이 맛에도 스며들었던 것이죠. 복순에게 김치 담그기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복순은 저녁 상견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했습니다. 비록 새 옷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싶었거든요. 손녀의 큰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보며 복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이 지민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지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심의 한정식집은 고급스럽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이곳은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는 격조 있는 공간이었죠. 복수는 지민과 함께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가던 동네 식당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할게요. 지민이 복순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지민아. 할머니가 이런 곳 처음이라 그래. 우리 지민이 좋은 사람 만나는 자리인데 뭐가 부담스럽겠니?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김민호는 30대 중반의 의사였고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지민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민호의 아버지 김성태는 중견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어머니 오은경은 59세로 우아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오은경은 진주 목걸이에 고급스러운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단장한 모습에서 상류층의 품격이 느껴졌죠. 복순의 소박한 한복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옷은 남루해도 마음만은 당당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할머니입니다. 복순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성태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평소 지민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더군요. 성태의 말에 복순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예비 시아버지는 좋은 분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은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지는 않았죠. 복순과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서 품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복순의 낡은 한복을 보는 눈빛에는 실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한 주제들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민의 직업이나 취미,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죠. 민호는 지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애정으로 가득했고 지민 역시 행복해 보였습니다. 복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지민 씨가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어느 대학 출신인가요? 오은경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 대답하자 오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곳도 괜찮은 학교죠. 요즘 간호사들 정말 바쁘시겠어요. 야근도 많이 하시고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간혹 지민에 대한 어릴 때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답하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갔죠. 지민이는 어려서부터 정말 착했어요. 할머니가 아플 때면 혼자서도 밥을 해먹고 숙제도 스스로 다 했거든요. 복순의 이야기에 민호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오은경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굳어졌고 복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은 뭐가 문제예요? 결혼하려면 서로 집안 얘기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오은경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민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오은경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집안 어른이 할머니 한 분뿐이시네요. 결혼 준비할 때 좀 어려우시겠어요. 그 말에는 미묘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이 적다는 것이 결함이라는 듯한 어조였죠.
복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가족이 적어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예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은경은 그런 복순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은경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순과 지민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말투였죠. 마치 동정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민 씨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어머니는요? 오은경이 계속해서 캐묻듯 질문했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지민의 대답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혼식 때 신부 쪽 하객이 많지 않겠네요. 요즘은 그런 것도 신경 쓰이거든요. 오은경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마치 지민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았죠. 민호는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하며 지민에게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박할 수는 없었죠. 지민 역시 민호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실 건가요? 간호사는 정말 힘든 직업이잖아요. 아이 낳고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은경의 질문은 지민의 직업까지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업주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죠.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지민이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환자들이 지민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민호도 의사인데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 좋겠네요. 오은경은 여전히 비꼬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 그런데 민호는 대학병원 교수라서 일반 간호사와는 급이 좀 다르죠. 그 말에 지민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자신을 단순한 일반 간호사로 격하시키는 말이었거든요.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집안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은경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계급 의식과 편견이 고스란히 담긴 말이었죠. 시간이 늦었네요. 오늘 모임은 이 정도로 할까요? 오은경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상견례치고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자리를 지속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은경은 형식적으로 인사를 나눈 후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순과 지민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 깊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민아. 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닌데.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에 복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괜찮니? 복순의 물음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좀 충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둘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올랐습니다. 30여 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은경의 그 차가운 시선과 모멸적인 말들은 복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오은경의 차가운 시선과 모멸적인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민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던 그 순간들 말이죠. 복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장터 준비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지민도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잠을 못 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복수는 따뜻한 차라도 끓여주고 싶었지만 지민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할아버지 도식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누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께서 위독하세요. 병원으로 급히 오세요. 복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복순은 급히 지민을 깨웠습니다. 지민아, 증조 할머니께서 위독하셔. 병원에 가야겠다. 지민도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갈게요. 병원 일은 제가 잘 아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령이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가족들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시며 사신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녁 무렵 복순의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93세의 나이였습니다. 복순은 오열했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의지할 곳이었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복순을 위로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지민에게도 각별한 존재였으니까요.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복순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이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죠. 누님은 어머니 곁에만 있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식의 배려 덕분에 복수는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빈소를 지키고 있던 복순에게 도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도식은 복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이 일말이에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복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비밀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뭘 아신다고?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누님, 30여 년 전 일을 어머니가 모르실 리 없죠. 지민이가 누구 딸인지, 왜 누님이 키우게 되었는지 다 아시고 계셨어요. 복수는 말없이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묻지 않으시던 어머니였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님, 이대로 넘어갈 건가요? 도식이 복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 여자가 지민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들었어요. 지민이가 누구 딸인지 그 여자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은경이 지민을 무시하던 그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친딸을 그렇게 대한 것이죠. 물론 오은경은 지민이 자신의 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민이한테는 너무 큰 충격일 거야. 복순이 망설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할머니인 줄 알고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민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이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여자가 계속 지민이를 무시한다면. 도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도식의 말이 복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말할 때가 왔나 보다. 복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꺼낼 결심을 한 것이죠.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이기도 했고 지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괴짝이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죠. 그 안에는 30여 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은경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아기가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사진 속 오은경은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죠. 두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오은경이 복순에게 남긴 편지였죠. 복순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지민이를 잘 부탁드려요.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지민의 출생신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모 오은경이라고 적혀 있었죠. 복수는 이 모든 증거들을 30여 년 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민에게 말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복수는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오은경과 오늘 상견례에서 만났던 오은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민을 무시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민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로 남겨둘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지민을 불렀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지민은 복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에 대한 이야기야. 복수는 지민 앞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한순간에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지민은 복순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민아, 너한테 미안한 일이 있다.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엄마는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로부터 온 전화였죠. 할머니, 잠깐만요. 민호 씨 전화예요. 지민이 전화를 받자 민호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갑자기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께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하셔. 민호의 말에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서두른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어머니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호가 전화를 끊자 지민은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하시려던 말씀은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 민호 씨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민이 급히 나가자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민에게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때 도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은경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복수는 결심을 굳히고 도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식아, 나야. 오늘 저녁에 동네 사람들 만나는 자리 있다고 했지? 나도 갈게. 복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복순의 진위를 눈치챘습니다. 누님, 드디어 마음먹으신 거네요.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그 저녁, 동네 경로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복순이 오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죠. 복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지민이 상견례 때 있었던 일 말이에요. 복순은 상견례에서 오은경이 어떻게 지민을 대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지민이가 뭘 잘못했다고. 도식이 복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지민이 친엄마예요.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죠. 무슨 소리예요, 도식 씨?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오은경이 지민이 친엄마예요. 30여 년 전에 지민이를 낳고 저한테 맡기고 떠났어요. 복수는 그때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였던 지민을 맡게 되었는지, 왜 지금까지 비밀로 했는지 말이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민이가 자기 친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오은경의 과거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복순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어제 경로당에 없었던 사람들이 확인차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복순 씨, 정말 그 여자가 지민이 엄마라고요? 어머, 그럼 지민이는 자기 엄마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동네를 벗어나 더 멀리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죠. SNS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올리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예비 며느리를 무시한 여자가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친엄마였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오은경 역시 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혹시 그 이야기 주인공이 당신 아니냐는 연락을 받은 것이죠. 오은경은 당황했습니다. 30여 년 전의 일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은경은 급히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우리 결혼 준비 잠시 중단하자.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빨리 결혼하자고 하셨잖아요. 오은경은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서.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피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일이라서 신중하게 하고 싶을 뿐이야. 오은경은 변명했지만 민호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지민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죠. 지민은 민호로부터 결혼 연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연기하자고 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빨리 하자고 하셨는데. 지민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무시당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결혼까지 미뤄진다니 마음이 복잡했죠. 지민아, 미안해. 어머니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민호 역시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변덕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상견례 때문인가? 어머니가 지민이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닐까?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복순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결혼이 연기됐어요. 민호 씨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대요. 복수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오은경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민아, 할머니가 어제 하려던 말이 있어. 이제는 정말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복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복순의 표정을 보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복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내 엄마. 바로 그 사람이야. 오은경이 내 친엄마야.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은 복순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은경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제 엄마라고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지민아. 할머니가 30여 년 동안 숨겨왔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왔어. 복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나무 괴짝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을 꺼내 지민 앞에 놓았죠. 괴짝에서 나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오은경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예요?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오은경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순수하고 어린 얼굴에는 지금의 차가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야. 복순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오은경은 20살이었어. 아직 어린 나이에 너를 낳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복수는 그때의 상황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민을 맡게 되었는지, 왜 지금까지 비밀로 했는지 말이죠.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면서 복순의 목소리도 조금씩 떨렸습니다. 오은경은 그때 부잣집 딸이었어. 하지만 혼전 임신을 하면서 집에서 쫓겨났지. 갈 곳이 없던 오은경을 우리 집에서 몇 달 동안 돌봐줬단다. 복순의 이야기에 지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버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그 사람이 상견례에서 자신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이 더욱 아팠습니다. 오은경이 너를 낳을 때 정말 힘들어했어. 진통이 오래 갔는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낳을 뻔했지. 복순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간신히 병원까지 데려가서 너를 무사히 낳았단다. 그때 오은경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 그럼 왜 저를 버렸어요? 왜 키우지 않았어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은경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20살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어. 복수는 그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은경의 부모가 찾아와서 돈을 주며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라면서 오은경을 다시 받아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버리라고 했단다. 오은경은 며칠 밤을 울면서 고민했지.
하지만 지민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상견례에서 그렇게 무시하면서요? 지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더욱 상처가 되었거든요. 저를 낳아놓고 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무시까지 하다니요. 복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민아, 할머니도 화가 나.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복순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해. 할머니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 너는 이제 어른이니까 스스로 선택해야 해.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그럼 민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민호도 모를 거야. 오은경이 철저히 숨겨왔으니까. 자기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살아온 거야.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민호 씨 아버지는요? 지민이 또 물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성태 씨도 모를 거야. 오은경이 결혼할 때 자기 과거를 완전히 숨겼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 거지.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나와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중환자실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죠. 지민은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환자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순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복순의 말이 맴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었죠. 동료 간호사들도 지민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지민아, 오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민은 대충 넘겼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특히 민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자신의 예비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어요.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그때 병원 복도에서 지민은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오은경이 환자 보호자로 병원에 온 것이었어요. 지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오은경은 지민을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오은경이 다른 보호자들과 대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간호사 말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오은경이 다른 보호자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막았어요. 그 아이는 출신이 좀. 오은경의 말에 지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은경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부모도 없고 할머니 혼자 키운 아이예요.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죠.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해서 정말 곤란했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폄하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 간호사가 당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보호자가 또 물었습니다. 오은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은 정보를 알아보기 쉬우니까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뻔해요. 지민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죠. 거울 앞에 선 지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민은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병원에서 그 사람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 욕하고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또 무슨 소리를 했다는 거야? 지민이 오은경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 복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렇게 말하다니. 복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오은경을 만나서 따지고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당장 병원으로 가겠어.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복수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지민아,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피하고 싶겠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혀야 할 때가 왔어. 지민은 복순의 말을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오은경과 직접 대면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할머니, 저 결정했어요.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복수는 지민의 결연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민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야. 복수는 다시 나무 괴짝을 열고 더 많은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라. 복순이 오래된 봉투를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민의 출생증명서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모 오은경, 부기재 없음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 문서를 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할머니,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복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거든. 진실을 알면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 복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은경이 너를 낳고 나서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었어. 그때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밤에 내가 울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달래주곤 했지. 복순의 말에 지민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지민의 질문에 복수는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은경의 부모가 다시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 아이를 포기하면 다시 집으로 받아주겠다고, 안 그러면 영영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고 했단다. 그때 오은경은 겨우 20살이었어. 지민은 출생증명서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할머니, 이제 이 서류를 가지고 민호 씨와 그 사람들을 만나야겠어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정말 괜찮겠니? 한번 말하면 되돌릴 수 없어. 복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히고 싶어요. 다음 날, 지민은 민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민호는 지민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지민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저희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민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가족들과 혹시 결혼 이야기 때문에? 지민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민호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오은경은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갑자기 만나자는 거야?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오은경은 불안해했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문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지민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결국 김성태의 설득으로 오은경도 마지못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지민과 복순이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잠시 후 민호 가족이 들어왔죠. 오은경은 지민을 보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지민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복순이 30여 년 동안 보관해온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이것부터 보세요. 지민이 출생증명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성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내용을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민 씨 출생증명서네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오은경. 설마. 오은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오은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맞아요.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은경 씨가 제 친어머니예요. 할머니께서 30여 년 동안 숨겨오신 진실이에요. 지민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지민이 친어머니라고?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30여 년 전에 오은경 씨가 지민이를 낳고 저한테 맡기고 떠났어요. 복수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은경이 어떤 상황에서 지민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오은경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일이. 오은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거예요? 지민이가 제 누나라는 거예요? 오은경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인정의 표시였죠. 지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저를 무시하실 때, 저를 부모 없는 아이라고 하실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버린 친어머니였다니. 지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성태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오은경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은경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보세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무시할 아이가 아니에요. 복순의 말에 오은경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카페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거든요. 오은경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와 지민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김성태는 아내의 숨겨진 과거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왜요? 왜 저를 버렸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품어온 질문이었거든요. 오은경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제 앞에서 부모 없는 아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민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죠.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격해졌습니다. 오은경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지민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은경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20살에 혼자서 너를 키운다는 게 정말 무서웠어. 부모님도 집에서 쫓아냈고 갈 곳도 없었어. 그럼 왜 저를 낳았어요? 지민이 따져 물었습니다. 낳아놓고 버릴 거면 애초에 왜 낳은 거예요? 저한테 선택권은 없었나요? 지민의 말에 오은경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30여 년 전의 결정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신의 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도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어머니가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상견례에서 지민을 무시했던 모습을 떠올리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호야, 너도 엄마를 이해해줘. 오은경이 아들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사회적 시선도 지금과 달랐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불가능했어. 부모님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영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하지만 변명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김성태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지민 씨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자신의 딸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김성태의 말에 오은경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남편의 실망스러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복순이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오은경 씨, 지민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세요? 30여 년 동안 할머니 혼자 키운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보세요. 복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돌보고 효심도 깊고 이런 아이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당신이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오은경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지민이가 그 아이인 줄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견례에서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설령 몰랐다고 해도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설령 모르셨다고 해도 부모 없는 아이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말고 다른 아이라면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민의 말에 오은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계급 의식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민호가 지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민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호 씨도 어머니 편이에요? 저를 무시한 어머니를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지민아, 그게 아니야. 나도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민이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민의 말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순이 오은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이한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하세요. 복순의 말에 오은경은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0여 년 동안 외면해온 딸 앞에서 사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지민아, 오은경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여전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어요.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필요 없어요.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지민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순 할머니, 집으로 가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민호가 급히 일어나며 지민을 붙잡았습니다. 지민아, 잠깐만.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이야기 좀 더 해봐. 하지만 지민은 민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저희 사이는 이제 불가능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민아, 우리 결혼하자.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호의 고백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민호 씨. 지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매번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김성태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지민 씨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당신의 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은경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과거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복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은경 씨, 지민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아이예요. 당신이 놓친 30여 년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복순과 지민이 카페를 나서자 남은 사람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지민은 복순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거죠? 너무 냉정했나요? 복순은 지민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지민아. 당당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행복한 결말은 아니었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지민과 민호는 잠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민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고, 민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죠. 오은경은 그 사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거든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지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복수는 지민을 위로하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민아, 내가 한 일이 옳았어.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호에 대한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자주 멍하니 있곤 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도 지민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지민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지민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어느 날 오은경이 복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죠.
복수는 놀라며 오은경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복순 언니, 지민이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은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밤마다 지민이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복수는 오은경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오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지민이를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어요. 오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복수는 오은경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지민이는 곧 병원에서 돌아올 거예요. 오은경은 조심스럽게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어요. 지민이 자란 곳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지민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오은경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오은경은 일어서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형식적인 사과를 하러 오신 거예요? 지민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오은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야. 몇 달 동안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후회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깨달았어.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어. 오은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를 버린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못된 건 상견례에서 너를 무시한 거야. 그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 오은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가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라고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오은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콤플렉스 때문이었어. 내 과거를 숨기고 싶어서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던 거야. 정말 비겁했어. 나 자신이 제일 싫었어. 복순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오은경 씨, 지민이한테 진심을 보여주세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오은경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민이 어렸을 때 신던 작은 분홍색 신발이었어요. 크기가 정말 작아서 손바닥만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오은경이 신발을 지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신던 신발이야. 엄마가 30여 년 동안 간직해왔어. 너를 버렸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거든. 이 신발을 볼 때마다 내 생각을 했어. 지민은 그 신발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신었던 것 같았어요. 오은경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너를 찾아갈 용기도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어. 매년 내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지민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은경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오은경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민아,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오은경의 간절한 모습에 지민도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사과였거든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지민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오은경 씨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지민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도 어머니가 여기 올 것을 알고 따라온 것이었어요. 지민아,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바뀌셨어. 아버지와도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하게 반성하고 계셨어. 민호의 말에 지민은 놀랐습니다. 이혼까지? 지민이 오은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은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아빠가 내 과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견례장에서 너를 무시한 건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 하지만 나는 먼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지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은경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용서할 수는 없어요. 지민의 말에 오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지민아.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며칠 후 오은경은 지민이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습니다. 지민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죠. 지민은 오은경을 담당 간호사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오은경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은경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친절했고 지민에게는 특히 고마워했습니다. 지민아, 너 같은 간호사가 있어서 환자들이 행복할 것 같아. 어느 날 오은경이 말했습니다. 지민아, 너를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복순 언니가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알 수 있어. 몇 주 후 지민과 민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복수는 하얀 한복을 입고 하객석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야 너를 보내는구나, 내 딸아. 결혼식이 끝난 후 오은경이 조용히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지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하객석 한쪽에서 작은 할아버지 도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상처는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다른 사연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